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강의를 할 윤춘모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 또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는 제가 B반하고 본교산업체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1학기 때는 아동복지론, 또 2학기 때는 사회복지 실천론, 이렇게 두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요.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1학기 때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B반이었던 분들은 이제 2학년 B반이 되는 거죠. 또 본교산업체 1학년이 이제 2학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학년 B반과 본교산업체 2학년 같은 경우는 교수님하고 지난 1년 동안 1학년 때 아동복지론하고 사회복지 실천론을 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2학년 A반은 교수님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가지고 이제 2학년 A반과 2학년 B반, 본교산업체 2학년하고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참 의미 있는 그런 행복하고 좋은 그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풍성한 그런 나눔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또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진짜 교수님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강의를 잘 들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심차게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강의 교재를 한번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좀 자세히 보면 조미숙, 유용식, 윤춘모, 현영열, 공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함께 공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고요. 출판사는 동문사예요. 동문사고 작년 2020년도에 출판을 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구입은 교내 서점이 운영되지 않는 한에는 개별적으로 구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과 대표가 있으면은 과 대표가 이 동문사의 그 상무님을 제가 잘 아니까요. 요거를 전화번호를 제가 공유를 하면은 단체로 구입을 했을 때 약간의 이제 할인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문사에 의뢰를 해서 책을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 구입 방법에 대해서 문의사항은 우리 각 과 대표가 A반하고 B반하고 본교산업체반 각 과 대표가 교수님한테 문의를 좀 하시면은 그 연락처를 소개를 해드려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가격이 22,000원이에요. 그래서 약간 할인을 받으면 한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책 구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과 대표가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개별적으로 뭐 구입을 하실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책이 없지만 다음 시간에는 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책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책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 강의를 할 때도 그 PPT 자료를 띄워놓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PPT 자료만 가지고도 이제 좀 부족하니까요. 어떻든 간에 이 교재를 구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수업은 지난 이제 1학기 때 이제 수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G클래스룸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교수님이 강의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석 같은 경우는 출석은 한 번 결석을 하게 되면 2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지각을 하게 되면 1점이 감점이 돼요. 그리고 결석을 4번 이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F학점 처리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출석 관리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관리, 또 지각, 결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된 바는 1주차하고 2주차는 무조건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부터는 우리가 이제 3주차에는 1학년이 대면 수업을 하고 또 4주차는 2학년이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격주 단위로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격주 단위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교수님도 이렇게 카메라에다 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참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빨리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일정은요, 총 15주 수업이거든요. 15주 중에 딱 반이 8주예요. 8주차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 배점은 기본적으로 출석 점수는 20점, 중간고사 점수는 40점, 그리고 기말고사 40점. 그래서 합계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대면, 비대면 이제 혼합해서 수업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볼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만 여러분들이 컨닝도 안 하고요. 또 변별력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이 교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1, 2주차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이제 3주차부터는 격주 단위로 대면 수업을 하는데 3주차는 1학년이, 또 4주차는 2학년이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평가에 대한 거, 또 출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학년
2학년 B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개설한 그 카톡방이 있는데요. 아니, 1학년 A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런 카톡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2학년 A반 과대표는 카톡방을 좀 개설을 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카톡방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을 하나 이렇게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학년 A반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카톡방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B반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본교산업체 2학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카톡방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자료를 올릴 것은 제가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안들 있으면 또 거기서 소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했고요. 또 간단하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톡방이 개설이 되는 대로 교수님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에 이제 수업을 한다는 게 참 부담되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비대면은 이게 굉장히 근거가 이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난번과처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학점짜리잖아요. 3학점짜리니까 1시간, 1학점, 1시간에,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25분 분량으로 영상을 찍어야 되고, 또 그 영상을 시청을 해야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학점이기 때문에 25분, 25분, 25분 그래서 75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대면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좀 소개도 좀 하고 또 각종 이제 질문도 받고 이제 질의응답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비대면의 또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교수님도 좀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한 교수님 소개와 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첫 시간이지만 또 그동안 이제 방학 동안에 어떤 좀 마음에 해이한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강을 하셨으니까 이제 좀 긴장의 끈을 좀 탁 묶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눈을 부릅뜨고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첫 장인데요. 자,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어떤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챕터 1하고 챕터 2를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요. 오늘 첫 수업, 챕터 1, 제1장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사회복지는 전문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적 원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반은 좀 관계가 배웠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 B반하고 우리 봉교산업체 2학년 반들은 전문적 원조 관계 7대 원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 이걸 꼭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다시 전문적 원조 관계의 7대 원칙, 개의통수 비자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인 원조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1, 2, 3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또 전문적 원조 관계, 또 기본적인 원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 정체성은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직은 전문가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회복지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우리가 이제 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변호사, 검사,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부분 전문가예요. 변리사도 있죠. 변리사. 전문가예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여야 한다. 또 전문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수련 과정, 또 엄격한 자격증 관리 제도 등이 우선적으로 강화돼서 타 전문직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들어왔잖아요. 왜 들어왔나요? 우리 사회복지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에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들어온 거예요. 자, 사회복지과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2020년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그러니까 14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2020년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그 해부터, 작년부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2020년 1월 1일서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렇게 3과목이 더 추가됐죠. 그래서 17과목이 이수를 해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12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3주만 실습을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17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17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있는데 이 현장 실습을 160시간을 해야만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교육 과정, 또 실습 과정,
이런 자격증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전문가, 전문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의사 외에는 다른 사람이 수술을 못하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는 전문직이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져도 한 점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전문직인데 아주 귀한 직인데 아주 복된 직이죠. 이 사회복지사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회복지과에 그냥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거, 이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사회복지사는 날마다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우월감과 권력감을 충족시키는 측면이 없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리고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이제 사회복지, 아동복지, 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나를 다듬어보고, 내 모난 부분을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배우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타 전문직이나 또 동료 사회복지사나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이 슈퍼바이저를 활용을 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임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또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부담 없이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고, 또 동료 사회복지사나 또 타 전문직이나 또 심지어는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자기 성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거, 이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전문가다, 이런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부담 없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또 클라이언트에게 정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모습의 사회복지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복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와 윤리적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종종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이것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또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가치의 최정점은 생명 존중이에요. 생명 존중.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존중해 준다라는 것은 복지 대상자, 그냥 복지 대상자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윤리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와 가치를 잘 분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적절한 윤리적 의무를 따라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1학년 2학기 때 사회복지 실천론을 배울 때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우리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 사회복지 윤리강령을 이게 선서를 하죠. 선서를 하고 그 윤리강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와 윤리. 가치죠. 가치. 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개입 기술이 있어요. 이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 또는 개입 방법.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가치가 매우 중요해요. 조금 전에 윤리 강령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가치, 가치가 중요해요.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추구하는 가치, 인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요. 널리 인간을 도와주고 또 인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죠. 이 가치.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제 표현을 하기로는 이 가치 있잖아요. 가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가치는 우리 인간의 인간으로 비유한다면 가슴이에요. 가슴.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이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가치관, 윤리관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죠. 가치가 있어야 된다. 가치,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슴을 갖고 있다 해도, 가치관이 확립이 됐다 할지라도, 요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 지식은 뭐냐? 이론이에요. 이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론이 중요해요. 이론이 없이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또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행동이 이루어지는가? 또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각종 이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정신 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따뜻한 가슴, 가치가 정립이 돼야 되지만, 두 번째, 머리에 해당되는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이 따뜻한 가슴, 또 풍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움직이지만 않으면 안 돼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개입 기술이 중요해요. 이 기술이 적절하게 삼각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기술이 없으면 안 되죠. 기술에 해당되는 것은 이 손이에요. 손과 발이죠. 그래서 아무리 따뜻한 가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실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 또 지식, 기술, 요게 딱 정삼각형을 이뤘을 때 전문가로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이 3대 요소를 잘 구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는 가치, 그 다음에 머리에 든 지식,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이 개입의 기술이 균형 있게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따뜻한 가슴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또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부지런히 그 따뜻한 가슴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손과 발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이 따뜻한 가슴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필수 과목 뭐가 있나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사회복지 개론 배웠습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배웠죠. 또 사회복지 조사론 배웠죠? 요게 필수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실천기술론 배우고 있는 거고요. 또 지역사회복지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사회복지 정책론, 또 사회복지 행정론, 또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옛날에는 법제론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 법제론 그랬는데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이게 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든 게 있어야 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진짜 그 자격증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수 과목 10과목 이렇게 배우지만 그 외에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또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이런 것들을 다 또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죠. 인간의 심리와 행동, 또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을 배우죠. 이런 것들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또 인간의 심리, 행동, 사회현상 등에 관한 지식들, 이런 거 배우는데,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학이나 인류와 법학 등의 지식 습득을 하게 되죠. 이런 것도 다 우리 배우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에 다 이런 것들이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된다 그러면,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잘 습득을 해야 되겠죠. 또한 뭐 지역사회의 어떤 재반 제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배우죠.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에서 각종 사회 제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행정론에서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또 정책론에서는 정책에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정책을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시간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이라든가 뭐 주민의 특성, 민간단체, 자원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사회복지직의 정체성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잘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트라이앵글 얘기했잖아요. 가치, 지식, 기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 따뜻한 가슴을 갖는 거, 이 가치관이 뚜렷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전문적인 지식을 잘 습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행하려면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잘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첫 시간은 이렇게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게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는요, 뭐 경청 기술이 있어요. 경청. 잘 듣는 거죠? 들어주는 거예요. 또 정보를 모으는 기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또 유지하면서 관계 안에서 자신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신뢰를 얻도록 하는 기술. 또 민감한 정서적 주제들을 논의하는 기술. 또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개입을 했다가 이제 종결이 될 때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에 대한 경청 기술. 또 전문적인 문헌을 해석하는 기술. 또 협상을 하는 기술. 또 연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또 사회적 욕구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기술.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가치관이 뚜렷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요. 또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 또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이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다른 과목, 이제 뭐 인행사라든가 사회복지 개론이라든가 뭐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과목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했다면 우리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는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한 학기 동안 잘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쭉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 이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또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잘 갖춰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뜻한 가슴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머리에 해당되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기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의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이런 가치와 지식과 기술을 균형적으로 잘 발달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해 부분에서 챕터 1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요,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